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53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뭐지 저분? 아 너무 지금 연예인병 걸렸는데 저 사람. 아니 혼자 뭐 허공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아 우리 다 바쁜 사람이거든 지금. 근데 진짜 제가 진짜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바빠요. 저도 지금 정말. 너무 바빠요 진짜. 저 이제 그만 나갈게요. 인사밖에 할 시간이 없구나. 네. 진짜. 인사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또 제 개인 팬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마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좀 정말 평생에 이렇게 정신없었던 시기가 있나 할 정도로 좀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일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종류가 다 다른 일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너무 좀 정신없는 상황에 제가 또 내일 밤에 한국을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굳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뜯어 말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뜯었나요? 열심히 뜯었지. 말렸어야죠. 그러니까 수제비처럼? 뜯었던 거 뜯어서 같아. 말렸잖아. 해피네. 괜찮네. 오징어. 나도 좀 정말 나도 당황스럽다. 팬 늘어날 것 같은데. 한마디가 말하면서 한마디가 짜증나서. 뭐라노?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자꾸 그래서 사투리 좀 쓰지 정신이 마세요. 없어가지고 뭐라노 일단 이렇게 돼야지. 올려야 돼 끝을. 뭐라노? 그렇지. 뭐카노? 아니, 아니, 그래서 뭐카노? 이제 이래야지. 일단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다음 업로드가 늦어질 수도 있겠다. 꺼내지 말고 너. 근데 어차피 우리 업로드가 늦어진다 한들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마 우리의 업로드가 언제인지 어차피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좀 늦어지면 또 빠지는 사람이 또 늦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좋은 거 아닌가. 저희는 업로드만 뭐 하면 이런 사람이 생각이 들고. 빠져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지만 이 녹음이 나갈 때쯤에 그 늦은 방송은 이미 나온 지 한참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또 뭐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늦은 사과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사과할 거는 다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요즘 저기 위에는 할 걸 또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또 사과는 또 항상 좀 늦어서 그렇지 늘 하니까요. 그래서 아직 올리지 않은 화가 늦어질 것 같다는 사과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발빠른 사과. 저 지각할 예정이에요.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뭐 아플 예정이고 이런 거 그렇죠. 있죠. 우울할 예정이에요. 그럴 건 또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그렇죠. 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방송을 듣는 분은 나는 미리 사과를 하지만 늦은 사과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방송이 드리겠습니다. 되게 특이하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유익이라는 거는 뭔가 얻어갈 거라고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큰 맘 먹고 오프닝에 약간 유익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망인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프 하시기 바라고. 근데 하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는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되게 뒷북일 거기 때문에 또 괜찮다는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이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도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이 한강 작가님이 본명인지 필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야.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한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야. 그러네요. 와,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저는 조사해 오셨군요. 정말 오래된 팬으로서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누구의 팬이세요? 혹시 오디오 방송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작가님의 그 오디오 방송 들으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
네. 그 어떤 분은 오디오 방송 들으신다고 하시긴 하시던데, 저는 그런 거, 저는 항상 이렇게 글로, 종이와 함께, 그러시군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다. 아무튼 이게 본명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이따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뭐죠? 그렇게 버벅대면서 좀 이따가 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이게 작가님이. 아니, 맞춰보라고 해봐.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한가. 아니, 중요한가. 이 작가님의 글이 더 중요한 거지. 아니, 이분이 필명을 쓰는지 본명을 쓰는지. 덜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이름적으로 듭니다.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부터 오지 않습니까? 아니, 본명일 것 같아요. 저기 박전래님은요? 저는 예전에 아버지도 유명한 작가신데 우리 강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본명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대단하시네. 네, 본명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되게 허무하네. 반전은 없었네요. 근데 본인은 이름이 되게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놀림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첫 작품에는 약간 이름을 이게 필명을 쓸 수 있어서 그 기회를 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강현인가 이렇게 이름을 쓰셨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적으로 좀 특이한 이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자기는 좀 그렇죠. 어렸을 때는 좀 싫었으나 지금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강의 어떤 의미로서 그렇죠.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100% 사실은 필명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되게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근데 본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 당연히 본명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단 한 번도 거기에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찾아본 게 하시길래 아니고 한강의 어떤 이런 생각을 작가님이 어떤 그 일생을 항상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지. 뭐 굳이 찾고 이렇게. 근데 오디오 방송은 안 들으셨나 봐요. 오디오 방송 같은 거 안 들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건데 한국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가 없다. 맞아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자랐었잖는데도 뭐죠? 그렇습니다. 내가 자랐었잖는데 그래서 근데 상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한국 사람이 그 한국어로 소설을 물론 이제 번역된 걸로 보시긴 하셨겠지만 어쨌든 한국인의 그런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되게 굉장히 뿌듯하고 뭐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근데 그 중에 이걸 되게 폄하하거나 맞아. 그 작가님의 그런 성과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번역가가 잘했다. 번역을 잘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똥멍청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 물론 과거에는 제 생각에 아마도 번역이 그렇게 잘 퀄리티가 낮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한강 작가 소설가님의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 정말 막 전 세계 유일한 막 천재 번역가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건데 왜 그러면 지금은 이 번역 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모국어를 쓰는 언어로 번역을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모국어는 한국어니까. 그래야 내가 영어를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해서 이게 이런 뉘앙스구나. 근데 이거를 우리 정서로 번역을 했을 때 어떻게 번역해야 전달이 잘 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모국어로 번역을 하는 게 보통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번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힘도 없지, 뭐 문화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지, 관심도 없지 하니까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번역가 분들이
별로 없었겠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 수가 별로 없었겠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번역하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들면서 이제 우리 문화 그 국력도 커지고 문화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인기도 한류 많아지고 열풍.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한국어를 번역하는 번역가들의 풀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역의 그 질이 올라간 거지. 그게 그 번역가가 잘해서 한강의 글은 그저 그런데 번역가가 잘해서 이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왜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힘이 생겼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술가들이 다 노력하고 잘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문학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그 힘이 생겨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건데 그거를 마치 그냥 운이 좋았다는 듯이 혹은 번역가가 잘했다는 듯이 이런 똥멍청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좀 짜증도 나고 좀 뭔 생각을 하면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도서를 다루는 팟캐스트로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똥멍청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걸 번역해봤자 어차피 뭐 그렇죠. 똥풀리시 뭐 crazy 뭐 이렇게밖에 안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에는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이 있겠죠. 네이티브가 쓰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분이 번역을 해야 똥멍청이도 제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번역의 질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해마다 참 남의 축제처럼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도 미리 예측하는 그 후보군에 아주 미약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도 일단 뭐 세계 문학을 전집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서는 일단 어떤 걸 인쇄해야 되지 하고 번역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사우스 코리아 한강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못 알아들었대요. 그 출판사에서 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실시간을 보면은 어디래? 하면서 계속 아니겠지?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자꾸 한국 같지? 하면서 이렇게 그 받아들인 장면이 있고 막 그 실시간 장면들도 보면 되게 자기들이 놀라는 그리고 또 감격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에 그렇게 말을 했던데 내가 살아생전 노벨 문학상 작품을 원서로 읽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원서로 읽는 사람들입니다.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면서. 진짜. 그렇죠. 저 어릴 때,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문학이나 이런 게 좀 인기가 있고 뭐 이랬어가지고, 이거를 원서로 읽으면 그 뉘앙스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언어를 잘해서 원서를 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 세계의 어떤 누군가는 한강 소설을 원서로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게 또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네요. 그리고 제 친구가 며칠 전에 놀러 왔다가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또 그 얘기를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엄청난 일 아닌가? 그러면서 근데 왜 뉴스에서는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자체가 너무 큰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이것저것 이제 뉴스 같은 거 접하면 하는데 해가만큼 거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직관적으로 되게 좋은 일 또는 뭔가 딱 꺼려지는 일이 있어도 이상하게 정말 둘러나뉘어서 맞아요. 쟤네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족속들이 꼭 있는 것 같고 뭔가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뭐 축구를 뭐 되게 잘하거나 월드컵에서 막 골을 넣거나 하면 모두가 열광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열광하고 그 소수의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요 근래 와서는 심지어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되게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동메달 또는 뭐 이렇게 좀 약간 화제가 되는 금이 아니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그들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똥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는 난 진짜 이해를 못해. 아, 그리고 난 제일 이상한 분이 그 소설가 중에 한 분이 헛소리 하셨잖아요. 와, 나는 내가 만약에 소설가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 상을 받았다고 해도 난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애씀이 참 보이는 것 같고, 며칠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이 사람은 이제 갓 책을 내신 작가분이었는데, 이분은 2년 전에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었대요. 태국 치앙마이. 거기서도 또 서점을 찾아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거 뭐지? 하고 너무나 익숙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인데, 그 나라에서는 이것이 소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제목만 봤나 봐요. 그래서 바디 코너에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 비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놀래서 그 서점 주인께 말씀을 드렸대요. 아, 이거 사우스 코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작품이고, 참, 그래서 이거 뭐 그 문화 코너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이 사람 알아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이 사람 다 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 노벨상 탈지도 몰라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 우와. 그래서 그 치앙마이 서점 주인은 놀라지 않았을까. 아니죠. 그 서점 주인이 이제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 그 한강 작가 아는 사람 만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겠죠. 그렇죠.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은 그게 책을 다른 데로 옮겨야 했으니까 서점 주인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아, 이게 소설이었구나. 라고 했을 텐데, 그게 또 상을 받으니까. 와.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한강 작가님의 상 받은 걸 축하도 할 겸, 또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님에 대한 뭐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표현할 겸 아마 어느 분이 짤을 만드신 것 같은데, 채식주의자 한강, 그리고 육식주의자 대통령 얼굴 이렇게 만드셔서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좋네. 이야.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그래서 이렇게 고기 먹고 계신 뭐 사진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옆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짤을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잘 만드셨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노르웨이에 노벨상 기념관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한 분 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 그 당시에 이제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사실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사진이랑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를 보고 왔었는데. 내가 지금 나중에 또 한 분 더 오실 거니까, 그때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래도 굳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야, 다시 가야겠네요. 아이고. 저는 나중에, 그렇죠. 저는 이제 곧 또 그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분은 한 번만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셨구나. 간 김에 2명씩은 보고 이래야지. 그러니까요. 사람이 좀 이렇게 미래를 또 보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갔다 오는 바람에 한 분 사진밖에 못 보고 와서. 다음에 또 외절애님 가서 두 분 다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오프닝이 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딸이 이제 무익한 본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유후. 네, 오늘은 우리나라 작품을 이렇게 번역으로 접할 수많은 외국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한번 외국 동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랜만이네. 네, 영국 작품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국 작품. 너무 제목이 독특해서 진짜 놀라운데 톰 티톳이라고는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소개는 우선 아주 가난한 집에 어머니와 딸이 등장을 해요. 아빠는 뭐 안 계셨던 것 같고, 어머니와 딸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부지런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문제는 사실 딸이 별로 할 줄 아는 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이렇게 딸을 가난하지만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그래 알겠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다 할게 하는 것이 조금
반복이 되었습니다. 딸은 사실상 조금 어지럽히기만 하고 아직까지 빵을 만드는 일 또는 옷감을 짜는 일을 할 줄 몰랐어요. 그게 예전에는 너무 중요한 일종의 신부 수업이랄까? 그리고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딸은 아직 뭐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할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배고파 그러면 아유 그래 엄마 이제 또 옷감 짜러 가야 되는데 네가 빵이라도 좀 만들면 얼마나 좋으련만 알겠어 엄마가 아유 그래 엄마가 할게 라고 했고 그날은 엄마가 좀 바깥에서 옷감 짜는 일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오늘 거 또 저녁에 먹을 거 아유 내일 것까지 좀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어 놓고는 우유를 짜와서 이렇게 아유 끼니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빵을 5개나 구웠어요. 그리고 그 대신 얼굴만한 빵을 5개나 구웠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내일까지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딸은 엄마가 우유를 짜러 간 사이에 아 맛있겠다 하고는 먹기 시작한 것이 그만 그 얼굴만한 빵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내일 것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별로 할 일 없는 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해치워버리고 그러면 엄마 와서 또 엄마는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허무하게도 별로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는 이제 별 계획 없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딸의 특징이었죠. 엄마 너무 허무했죠. 얘 엄마가 우유를 짜온 사이에 빵은 어디 있니? 엄마 맛있더라고 다 먹어버렸어요. 넌 저녁은 생각하지 않니? 넌 내일은 생각하지 않니? 엄마는 이제 또 옷감을 짜러 가야 되는데 이제 빵이 없어서 어떡하냐? 네가 또 만들지도 못하고 엄마 또 못 만들 텐데 하고는 아유 아니야 또 우리 딸이 먹었는데 뭐라 그러겠어. 엄마는 일단 우유로 배를 채우고 나가서 엄마 옷감 짜야겠네 하고는 나가신 거죠.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또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지만 또 조금 놀리고 싶은 마음에 창 안으로 자기 노래 소리가 들리게 일부러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유 우리 딸은 배도 크지 그 얼굴만한 빵을 5개나 먹었네 5개나 먹어치웠네 이런 노래를 막 부르셨어요. 그래서 좀 크게 부르다 보니까 딸이 들려야 하니까 바깥에서 창 안으로 들리게끔 아주 크게 부르셨죠. 마침 놀랍게도 그때 왕께서 이 행차를 하고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행하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귀를 거닐다가 세상에 그녀의 노래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왜 저렇게 노래를 고래고래 크게 부르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하고는 가까이 가서 들어보았는데 내 딸은 뭐 능력을 가졌다면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능력을 가진 거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보았더니 방금 부인 무슨 노래를 불렀어?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좀 민망하잖아요. 내 딸이 막 먹을 걸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딸은 옷감도 잘 짜고 아까 뭐 5개 5필이나 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은 옷감을 하루에 5필이나 짠다고 말했으면 했더니 그래요? 내가 찾던 신부감이군. 지금 이 나라에서는 옷감을 제일 잘 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소? 그 정도라면 하루 5필이라면 하루 1필도 어려운데 2필도 어려운 5필이라면 내 신부감으로 적당하고 정말 그게 사실이야 해서 네 했는데 괜찮겠소 내가 당신의 딸을 신부로 삼아도 되겠어. 당연히 영광이지만 그래도 먹을 건 실컷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지금 궁궐에 왕비가 되는 일인데 당연히 먹을 걸 실컷 주죠. 하루에 5필만 짤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구려. 아니야 1년에 150필이라도 얼마나 좋겠어. 고맙소 하고는 그 딸을 데려가서 혼인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딸이 엄청 출세하겠지. 1년 만에 쫓겨나더라도 그래도 우리 딸이 1년 동안 실컷 먹겠지.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그치만 1년 뒤에 임금님 화를 내시려나? 그래도 이 가난한 집에 사느니 1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도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일단은 보내자라고 생각을 했고 놀랍게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로 계획 없던 하루에 빵이나 실컷 먹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아무것도 만들 줄 모르던 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왕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얘기했죠. 그래 먹을 것 마음껏 드셔도 좋소. 그러나 150필이라는 옷감은 꼭 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니 150필을 꼭 왕비가 이 중요한 옷감으로 만들어주시오. 다른 이들에게 이 중요한 옷감을 줬다가는
뭐 평생 동안 자기가 만져볼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갖고 달아날지도 모르고 그거 보여줄 수도 없어. 이 궁궐에서 써야 하는 옷감이니 아래 것들 시킬 수 없으니 당신이 좀 해줘. 150필이요. 1년 동안 150필을 해야 하오. 보자.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루 5필이면 사실 뭐 한 달이면 되겠구려. 뭐 11개월간 실컷 놀고 당신 한 달 동안만 열심히 해도 되니 꼭 1년 안으로 150필 부탁하오. 먼저 만들고 놀거나 뭐 놀다가 만들거나 그것은 상관없어 라고 한 거죠. 또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 딸 입장에서는 뭐 마음껏 먹었죠. 일단 11개월 동안 매일매일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좋은 옷 입으면서 지냈습니다. 11개월이 지났을 때 임금이 물어보았죠. 근데 당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12달이 안 됐으니까 라고 해서 그래 지금 하루에 5필 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늘부터 5필 꼭 짜고 뭐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좀 바쁘지만 부탁하오. 진짜 한 달 뒤에 150필 이거는 우리 왕실의 명예가 달린 일이 부탁하오 라고 해서 큰일 난 거죠.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난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옷감을 짜야 되지? 나 할 줄 모르는데 하나도 못 배웠는데 나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는 굉장히 곤란한 무렵 아주 이상한 아주 조그만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무슨 쥐구멍 같은 데로 드나드는지 정말 작고 좀 볼품없이 생겼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지 하는 몸뚱아리는 없는 것 같은데 몸은 털로 뒤덮여 있는데 그리고 뭔가 날개가 있는데 부리가 있는데 도대체 저건 뭐지? 하는 아주 이상한 괴이한 생명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뭐야 저거는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하고는 울음을 뚝 굳혔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내 이름을 맞추면 난 소원을 다 들어줄 텐데 이런 거예요. 난 네 이름 맞출 수 있어. 소원 들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뒷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내 이름 맞출 수 있다고? 내 이름 맞추는 자를 찾고 싶어서 제발 내 이름을 정말 맞출 수 있다고 해서 한강 아닌가요? 한강. 필명. 그래서 나 맞출 수 있다고?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 맞출 테니까 어떻게 하면 돼? 했더니 그러면 말이야 소원이 뭐야? 했더니 하루에 5필씩 옷감 좀 짜줘. 나 저거 미치겠어. 지금 나 왕실에서 살고 싶은데 하루에 5필씩 짜줘 해서 그건 뭐 쉬운 일이지. 내가 하루에 5필씩 갖고 올게. 그 대신 내 이름 맞춰줘 해서 근데 이름 맞출 기회를 좀 많이 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하루에 5필씩 갖고 오면은 이름 맞출 기회를 3번 줄게. 그러면은 무엇 중에서 내 이름이 뭔지 맞추면은 되고 그게 아니면 또 다음날 내가 나타날 거야. 이거를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30일 동안 하자. 그러면 너가 필요한 150필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30일 동안 네가 하루 3번씩이니까 무려 90번의 기회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 못 맞추면 너는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이유를 들면서 자꾸 남자들은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또 뒷일은 생각하지 않기라고. 알겠어. 일단 무조건 하루에 5필씩 갖고 와. 부탁이야 라고 했고 그래 좋아 하고는 정말 약속을 딱딱 지키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신기하게도 5필이라고 하는 진짜 해낼 수 없는 괴물이나 악마인가 싶을 정도로 해낼 수 없는 일을 매일매일 최대치의 능력으로 해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엄마도 옷감을 잘 짰지만 하루 5필은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쟤 뭐지? 그래 이름 맞추려 할 때 당연히 못 맞추죠. 그래서 네 이름 똥멍충이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개씩 말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몰라. 아직까지 뭐 29일 남았으니까 28일 남았으니까 하고는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지나갔죠. 그리고는 드디어 날은 다가왔죠. 너 이제 다 된 거 알지? 꼭 맞춰야 돼? 라고 했고 정말 최후의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 남았으니까 아직 마지막 날은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개겼어요. 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옷감은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어갔죠. 안 그래도 내가 봤더니 지금 뭔가 좀 바깥으로 이렇게 옷감들이 나오는 걸 보니 당신 진짜 수고 많구려. 내가 당신 능력자인 건 익히 들었어만 이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구려. 참 그래도 29일 동안 내가 약간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했는데 미안하오. 정말 성대하게 하루 밥을 먹고 싶다. 이제 내일이면 당신도 그 옷감 150필이 완성될 것 같소. 정말 다행이요 라고 얘기했고 오랜만에 왕비 대접을 받으면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는 나름대로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좀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지 갑자기
임금께서 뭐 화들짝 웃으면서 나 오늘 참 되게 이상한 거 봤는데 그거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셨는데 했더니 아니 내가 평소처럼 내가 바깥을 행차하는 걸 참 좋아하지 않소. 백성들의 삶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숲길을 지나가는데 이건 뭐 인간인지 동물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게 약간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막 지 혼자 뭔가 이렇게 뭐 물레를 돌리는 것 같더라. 근데 숲속에 있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게 도대체 뭐지 했는데 세상에 계속 내 이름은 톰티톳, 내 이름은 톰티톳, 내 이름은 톰티톳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이름은 톰티톳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서 혹시 날개 달리고 몸에 털 많고 팔다리밖에 없고 어떻게 아쉬워. 정말 그러니까 전 다 책에서 봤습니다 하면서 모든 건 책으로 배우죠 하면서 아니 어떻게 대단하시오 라고 했더니 걱정 마세요. 내일까지 제가 다 옷감 만들 테니까 염려 마세요 하고는 그날 잘 헤어진 것이죠. 너무 기뻤겠죠 이 왕비는. 다음 날 이제 드디어 30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톰티톳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헤이 이제 곧 미래의 내 부인 잠시 뒤면 내 부인이 되겠군. 약속대로 나는 옷감을 가져왔어 하고 옷감을 주고는 자 이제 3번의 기회가 남았고 3번의 기회가 지나면 당신은 나와 결혼하는 거야. 알지? 라고 해서 알겠어 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라고 했더니 늘 그렇듯이 이제 또 틀려줘야 되니까 이름은 금호강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지 하면서 막 되게 좋아했고 또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이름 육식주의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니지 하면서 너무 좋아해서 완전 신나서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어쩜 좋아. 정말 우리 부인 가까이서 보고 싶군. 이제 한번 내 이름을 말해보겠소. 당신의 남편 이름 말이요. 라고 했는데 얘기한 거죠. 톰티톳 하면서 그 억양까지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기 이름을 그토록 원하던 톰티톳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톰티톳이라고 부르자마자 갑자기 희미하게 사라지더니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는 왕비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 정말 놀라운 작품이죠.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왜 아이들에게 이런 작품 왜 들려주는 거지?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사라지는 겁니까?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왜 저래? 아니 이 영국의 전래동안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왜 저래 내 표정 관리를 못 하셔서 욕하셔도 됩니다. 이거 편집 들어가나요? 이게 제가 사라지는 시발점이 되겠군요. 아하 그랬군요. 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진짜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건 왜 쓰는 거죠? 이거 정말 제가 안 썼습니다. 작가님을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작가 얘기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추궁이 필요하다 이거는. 야, 이 청문회 불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해야 돼. 국정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 심지어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그렇죠. 나라까지 맞습니다. 와 있다는 거잖아요. 세계의 명작 동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일단 뭐 처음부터 도대체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이 정도면. 아니 처음에 제목이 톰티톳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이건 뭘까? 제목의 의미는 뭘까? 당연히 이 책을 읽으면 그 제목의 의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알려줘. 이 사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뜻이 없는 이 단어는 왜 나왔는지 뭐 이런 건 백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름 백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성 있잖아요. 이 사람 이런 의도로 이 말을 썼구나.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톰티톳이라는 거는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도대체? 그쵸.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거 진짜 책 산 사람들 고소해야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야 돼요 이거. 이거 정말 한강 작가님 얘기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진짜. 자 우선 나중에 왕비가 되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나 대책 없이 그냥 뭐, 눈앞의 것들을 다 해치워버리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해. 너무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이제,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근데, 하루에 5필 옷감을 짠다고 갑자기, 와, 난 이런 신부감을 찾고 있었다. 데리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진짜 굉장히 이상한데. 근데 심지어, 그럼 그랬으면 좀 급하게 필요했다거나, 진짜 막,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한다니까 데려간다거나 하면 또,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해한다고 치는데, 1년에 150필이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틀에 한 필 정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 사람 아니어도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이. 다른 사람 데려다 하면 되지. 안 맞잖아, 맞잖아.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그 왕의 어떤 되게 특이한 이상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냥 사람마다 이렇게 뭐 꽂히는 데가 이제 뭐 다르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보통은 한 필도 짜기 어려운데 5필을 이렇게 여자로서 어떤 여자의 매력을 뿜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몰라! 일단은 일단은 덮어두고 갑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흘러가야 되니까.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처음에 빵 5개 엄청 큰 빵 5개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임금이 나는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난 그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아니지. 나 이렇게 대식감을 좋아한다. 이상형은 이러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넓게 그렇습니다. 가지세요. 그래서 좀 크게 키우시고 일단 덮어둘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왕은 일단 물론 다른 모든 여성들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시켰어도 됐지만 본인이 혼자서 그걸 다 짜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여자한테 푹 꽂히는 거니까 얼굴도 안 보고 심지어 남자가 집안, 뭐 가문 이런 것도 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그 옷을 하루에 5필이라고 했나? 옷감 하루에 거기에 엄청 꽂혀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넘어갑시다. 오를 일단 좋아하네요. 빵도 5개. 옷감도 5개. 150필 그래서 만들어야 됐구나. 그래, 아무튼 그렇다고 쳐서 이제 결혼을 했어. 아니 그리고 왕비잖아요, 왕비. 그 왕비가 옷감을 그렇게 짜야 돼? 그러니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여자가 그렇게 해야 막 그러면 너무 좁은 거고 막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성욕이 막 확 불타고 이러는 거지. 잠깐만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덮어놔. 일단 너무 따지고 들 수가 없어 지금은. 일단 해놓고 나중에 뭐 다시 뒤집던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그렇다 결혼을 했어. 일단 결혼을 한 거 아니야. 일단 왕비가 됐어. 그래 갑자기 맨날 놀고 먹다가 된 거 아니야. 그래. 그런데 그것도 얘는 또 너무 생각 없이 놀다가 갑자기 또 이제 했는데 걔는 왜 나타났냐는 거지. 톰티토시. 그러니까 톰티토스는 얘한테 왜 꽂힌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톰티토스 놀고 먹는 애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가 막 해주는 걸 좋아하는 애였던 거야. 맞네. 톰티토스 옷 지가 잘 짜니까 한 필도 못하는 그런 여자가 또 좋은 거야. 내가 다 챙겨줘야 되고 내가 막 다 챙겨주는 거를 받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너무 그래서. 다른 남성상을 그린 거네. 그러면 그러네. 왕은 자기가 모든 권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뭐 맞춰주는 여자. 해서 나한테 바쳐라. 가져와야 된다. 내 부인은 놀고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왜냐면 왕비전에는 능력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되게. 근데 그 중에서 더 특이한 사람을 결국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진짜 우리 부인은 심지어 초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왕비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하루에 5필씩 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것만 하면 내가 나머지 건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조금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런데 그쵸. 너무 또 반대인 사람이 나타난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내가 다 해주고 그냥 옆에 맞네.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톰 티토스. 그래가지고 너무 신났잖아. 못 맞추고 자기가 갖다 줬더니 좋아하고 자기가 해주는 거 좋아하고 자기를 못 맞추니까 정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나는 능력이 있고 너는 무능력해야 되는구나. 못 그렇지. 맞춰야 되니까. 근데 능력이 있었던 거야. 자기 이름을 맞춰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지. 근데 그러기엔 또 너무 허술했어. 자기 이름을 막 자기 혼자 계속 오래 부르고 있었잖아. 내 이름은 톰티토, 내 이름은 톰티토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누구라도 들을 수 있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어쩌면 이 자존감이 낮아서 톰 티토스는 자기 그치, 어떤 그치. 외모 때문이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못할 거야. 그치만 누군가 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게 있다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가장 선망할 수 있는 최고의. 연예인 좋아하듯이 저 왕비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마침 또 곤경에 처하셨고 쟁취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도움을 지금 딱 주면은 한 달 안에 내가 그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녀가 나의 정체성을 말하자마자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이 꿈이 깨어져 버렸던 거죠. 마지막에. 그 여기까지 잘 왔어. 그래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뭐 말하고자 한 게 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놀고 먹어도 잘 살더라. 하나의 목숨을 걸면 안 된다. 분산 아, 투자를 해야 된다. 아, 그렇게 가나요, 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저거 분명히 된다, 이거 완벽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걸면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고 보니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그러면 동화책이었네요. 그 왕은 내가 봤을 때 왕비가 12명이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한 달에 150필씩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하루에 5필씩 옷감을 만들어내는 부인을 12명을 데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온 나라의 옷감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데? 왜냐면 일단 자기는 능력자를 좋아하고 왕은 그리고 그 나라에 뭐 유난히 옷감이 되게 많이 필요했나 보죠. 그 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 옷감 산업을 아무한테도 주지 않는 거야.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왕조가 가지고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옷감 섬유 산업을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잖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래 것들 시켜도 안 되고 다 왕비가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12명의 왕비를 데려다 놓고 이제 한 달씩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고 단군시나 이런 걸 봐도 뭐 비바람 뭐 이런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농사와 관련된. 그렇죠.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은 나라에서 입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게 그래서 뭐 힌두교에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비슈누인가? 뭐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이 중에 비슈누라는 신께서 아까 신을 말씀하시군요, 미리. 네, 힌두교 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또 강아지 얘기였으면 줄 알았어요. 시박이요. 그랬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비슈누가 옷감을 이렇게 주시는 분인데 빗줄기로 막 준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는 그 빗줄기, 우리 어떤 때 보면 빗줄기가 막 직선으로 되는 게 보이듯이 그게 다 그 신께서 만들어주시는 옷감이다 라고 하고, 그런 그 민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바호족인가? 뭐 거기는 또 뭐 햇빛 달빛으로 뭐 이렇게 만든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심지어는 되게 좋아하는 어떤 존재가 뭐냐면 거미인 거예요. 왜냐면 거미가 항상 실을 잡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거미줄 하루에도 매번 치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나바오족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부족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손과 발을 문지르는데 거미줄로 아기의 손과 발을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커서 그 거미처럼 옷감을 하루 종일 잘 짜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되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 남자들은 나가서 뭐 사냥을 하거나 뭐 들일을 한다면은, 여자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옷감을 짜는 게 너무 중요한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특히 또 영국도 뭔가 이렇게 옷감 산업으로 유명해서 이런 동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왕족이 옷감을 중시하는 것은 왠지 그럴듯하긴 한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옛날 이렇게 동화 같은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행복이 마치 완성되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아무리 왕이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와서 내가 네 딸이랑 결혼을 해도 되겠냐. 근데 그 이유도 심지어 옷감을 하루에 5필을 짠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근데 내 딸이 못하는 걸 알아. 근데도 이 어머니가 가라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쫓겨나더라도 뭐 1년은 뭐 행복하겠지 뭐 이렇게 행복하겠지. 그게 근데 이제 다른 동화에서도 보면 뭔가 그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되게 좀 권력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결혼하자라고 하면 그게 마치 해피엔딩인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완성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신부 수업 이런 표현을 썼지만 왜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자기가 옷감 짜는 일이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인가. 그냥 뭐 어른 수업이거나 뭔가 성장 수업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표현도 참 많이 하잖아요. 뭐 음식도 할 줄 모르고 시집 가겠나. 그런 게 참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문화로 있었는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되게 깊이 박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부 수업을 해서 나중에 시집을 잘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라고 해서 결혼 생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그런 커플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사이 안 좋은 커플 결혼해서 뭐 좀 다소 억지로 사는 커플들 뭐 많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결혼이라는 게 뭔가 어떤 인생의 목적지처럼 생각을 했을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다시 또 생각해봐도 참 이 동화는 왜 쓰여진 건가 도저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런 걸 읽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무슨 감정을 느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쩌면 별로 자기 능력이 없던 여자가 엄마가 해주는 대로 뭔가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부인이 돼버린 거죠. 사실 자기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는데 근데 왕도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왕 덕분에 뭔가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일반적인 흐름 같으면은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들켜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던가 해야 되는데 또 뭔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고 심지어 그 아이가 마지막에 사라져 주기까지 하네. 뭐 나중에라도 뭐 사실은 내가 만든 거야 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왕비가 됐던 이 소녀는 원래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엄마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던 애가 뭐 말도 안 되게 또 왕비가 됐어. 그러고는 또 앞나 생각 안 하고 그냥 놀다가 마지막 한 달에 이 톰티톳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서 또 앞으로도 평생 그러면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주는 어떤 능력 있는 자라면 여론조사 전문가라거나 아니면 뭔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앞날을 예고했으나 갑자기 사라져주는 사람 그런 게 아닐까. 그거 아니야? 나는 명태인가 동태인가 생태인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남들은 어떻게 봤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한번. 그때 어떤 사람이 써놨는데 교훈 없는 이야기의 매력 톰티톳 이렇게 써놨어요. 교훈 없는 이야기라고요? 네, 교훈 없는 이야기의 매력. 하면서 이제 뭐 잠깐만. 그럼 우리의 어떤 방송 취지가 너무 잘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딱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 마지막에 뭐 되게 길게 써놨는데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컷 웃기거나 때려부수다가 막판에 어설프게 감동이나 교훈을 유발하려는 시도를 보면 짜증이 난다. 왜 이야기를 그 자체로 즐기지 못하는가. 교훈에 대한 지나친 강박은 때로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 별로 남는 건 없지만 읽는 동안 유쾌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이제 자기 감상을 써놨어요. 읽는 동안도 유쾌함이 없는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머지 얘기는 인정해요. 뭐 왜 항상 맞아. 얘기가 교훈적이어야 그러네. 되냐. 뭐 그런 강박이나 이런 건 없어도 된다. 다 인정. 근데 문제는 이 동안은 읽는 동안도 유쾌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디가 어느 부분이 유쾌하다는 건데. 어머니가 뭐 노래 막 딸 욕하면서 노래하는 거? 아니면 그나마 또 왕이라는 분이 이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직접 행차하시는 그 부분?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런 클루가 없어. 어느 부분이 제일 유쾌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표현도 그렇잖아요. 뭐 재밌다, 웃기다도 아니고 유쾌했다. 어디가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 유쾌한 데가. 빵도 지 혼자 처먹었는데 이게 유쾌해? 엄마는 심지어 우유만 먹고 배를 채우시면서 또 일하러 갔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아니면은 얘기를, 박전래님이 유쾌한 부분을 다 빼신 건가요? 혼자 즐기신 건가? 뭐 그렇게 누가 리뷰를 써놨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방송이 톰티토보단 나은 게 아닌가. 우리는 텀티트보다 더 무익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초심을 잃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무익하지만 그래도 이제 빵빵 터졌다고 웃음 포인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정치하시는 분께서. 그 방송을 하는 그러니까, 동안 이렇게 유쾌함을 즐겨야 된다. 이런 교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렇네요. 방송하면서 이제 유쾌했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 책 되게 대단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책을 읽고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책의 후기를 보고 깨달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 책의 어떤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다. 많이 근데 이제 이게 그 외국 책들, 동화책들 중에는 이름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데렐라? 그렇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안 했던 건가요? 그 자수를 놓는 이야기. 얘기 안 했.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그 외국 동화 또 중에 딴 그런 데서 것도 이런 있어요. 방송 하시나요? 제가 유익한 방송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금 자수로 된 벨트를 만드는 그 어떤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누가 만들어줬었나.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왕이 또 와서 그걸 보고 나랑 결혼해달라 그러면서 이거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도깨비가 또 이상한 생명체가 와서 그걸 만들어 주고는 내 이름을 기억을 해달라. 아니면 넌 나랑 결혼해야 된다 그랬나? 뭐 나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랬나?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 여자는 뭐 그걸 왜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름을 얘기를 해주고 그걸 왜 기억을 못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도깨비가 다시 찾아와. 약속했던 날에 기억을 못하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름.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였어요.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런 자기 이름에 대한 그런 동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외국 그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런 이름을 얘기해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하는 것에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강 작가님의 이름이 본명이냐 필명이냐 이런 얘기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작품을 미리 예견하신 씨바.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무익하다. 할 말이 없어지게 하는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동화네요. 그러네요. 저절로 이렇게 이렇게 입이 이렇게 닫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이 너무 많고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단어나 이런 거 막 트집 잡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헛소리 하지 마라. 이제 좀 이제 입 닫고 닥쳐라. 이제 이런 교훈을 주는 만한. 그러니까 뭐죠?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라. 이런 거죠. 이 정도 해석 안 되면 하지 마라. 제가 아까
딴 사람 뭐라고 했냐 찾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동화 톰티톳과 해석 이렇게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석해놨는지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로 영문 동화를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지문 해석. Once upon a time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렇지, 번역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전부 이 얘기가 일명상통하는데요, 번역가 나오고. 그러면은 검색창에 톰티톳 해석 이렇게 적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톰티톳을 검색을 했어요. 그럼 누가 그래도 이 내용이 나오는구나.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누가 이제 뭐 동화 톰티톳과 해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용을 해석을 하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영문 해석을 해놓으셨더라. 예전에 동대구역 앞에 지금은 동대구역이 좀 이렇게 세련된 어떤 복합 교통 지역으로 변했지만 예전에는 참 후졌었거든요. 교통 지역은 뭐죠? 그건 아주 복합적인 단어여서 한 번에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제가 엄마랑 그때 지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김이랑 이런 걸 무료로 준다. 사실 그런 거 다 뭔가 이렇게 상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가보자 이러는 거 하고,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왜냐하면 또 좀 좋아하는 국악인이 나온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노래 한 곡 듣고 김 받아오면 좋잖아. 그래서, 참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약장사 같은데 하고는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당시 우리 엄마가 저는 물론이고 우리 엄마가 그중에 제일 젊더라고요. 거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아주머니는 안 계신 거예요. 일단 나 같은 사람 아예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막 할머니들이 막 박수를 막 치고 계신 거예요. 막 사회자가 막 이렇게 바람잡이처럼 막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막 약을 파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한 팩을 이렇게 우리 막 엑기스 같은 거 팔듯이 그런 걸 파는데 할머니들이 너도 나도 사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 그 유명한 TV에서 보던 국악인이 실제로 오신 것도 맞고, 이야, 저런 분들이 밤무대, 이렇게 가수들이, 트로트 가수들이 밤무대 서듯이 저런 분들은 또 이런 행사를 뛰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얼마 주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그 명창의 노래자락을 듣고는, 이제 드디어 본격 상술이 펼쳐졌는데, 다미톳 전해라는 걸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다미톳 전해. 뭐죠? 알고 보니까 다시마, 미역, 톳, 전복 해삼이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바다에서 나는 좋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갈아 넣었대요, 자기들이. 그걸 한꺼번에 모았을 때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뭔가 초록색 엑기스였어요. 그리고 그것의 금액은 한 60만원 이런 정도였는데도 놀랍게도 할머님들께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 피로회복엔 이거만한 게 없다. 아들들 피곤해할 때 이거는 진짜 일주일만 먹여봐라. 엄마 그거 어디서 사왔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거 진짜 좋다면서 막 또 누가 나와서 막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피곤해서 눈이 막 이랬는데 지금은 튼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할머니들이 그래 하고 막 또 혹시 또 손주들 수험생이냐. 체력이 바로 공부에 전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들이 진짜 양손 가득 사는 거예요. 우리는 김만 받아 나오는 게 정말 민망했죠. 정말 거기서 정말 흘겨보고 완전 아까 그 동화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표정처럼 우리를 바라보더라고요. 잡아먹을 듯이 저런 똥멍청이 같은 게 있나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우리는 이건 진짜 아니니까 이거 뭔 소리 하냐면서 이제 스멀스멀 나가게 되었지만 그 다미톳 전에 무슨 뜻이지 하는 그게 지금 토자가 똑같아서 혹시나 톰티톳이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영국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톰티톳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 의미 없겠죠? 영국말은 뭔가요? 영국말? 영국말 아닌가요 이거? 맞죠? 영국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회사 직원들이랑 영국 사람이었는데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약간 농담하는 분위기에서 영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맨날 영어가 서로 사귈 거라고 얘기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영국인이 굉장히 정색하면서 영국 거지 영어잖아. 오, 영국 맞아. 미어 아니죠. 그래서 맞네. 이러면서
그분은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영어라는 단어를 아시나 보죠? 잉글리시. 잉글리시잖아요. 맞네. 네. 맞네. 네. 그것도 그렇게 번역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거기서 온 거니까 아. 딱 영어잖아 이렇게 하는데 맞는데 막 이렇게 된. 그렇네요. 1호. 네. 오, 이야. 아니, 그걸 이제 알았다고? 인정해줘야겠군요. 인정해줘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더 더 이상 논란은 없다. 그래서 영국어 아닙니까? 영어는 영국어. 그렇죠.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해보죠. 어차피 뭐 결혼하고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남성상이나 뭐 이상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조건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유난히 난 이런 거에 좀 끌리더라. 아니면 뭐 남들은 전혀 신경 안 쓸 거지만 나는 요거 좀 높이 산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나는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상형만. 이상형 얘기하다가. 아니. 그 말고 왜 좀 되게 사소한 조건들 있잖아요. 되게 남들은 정말 관심도 없는데 나한테는 좀 중요한 뭐 이런 거. 저는 제가 좀 벌레 포비아가 있는 사람이라가지고. 그거 나도 근데 있는데. 이제 이게 벌레에 대한 그 사람의 그 민감도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싫어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좀 징그러워한다.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무서워한다.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진짜 쳐다도 못 본다. 이 그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디가 있을 건데. 그치. 저는 이제 좀 약간 끝에 진짜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는 쪽에 속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벌레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있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기준에서 그 사람들은 진짜 완전 another 레벨인 거죠. 맞아.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기준을 좀 벗어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난 되게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푹 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저기 벌레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막 진짜 이렇게 확 잡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진짜 호감도가 급상승. 아니,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위로, 천장 위로 이렇게 약간 거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남학생들, 그 남자애들도 있었고, 여자애들도 있었는데, 여자애들, 뭐야, 뭐 소리 막 지르고 있었는데, 한 남자애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자꾸 천장으로 이렇게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할게 하는데, 지도 이제 자기도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잡긴 잡아야 되는 책을 막 천장으로 집어 던지고 있는데 잘 안 맞지. 그리고 이제 옆에 저기 이제 좀 학과에 좀 몸생이면서 공부 열심히 한 남자애가, 비켜! 이러더니 갑자기 그 책상 위로 올라가더니 손으로 그 거미를 그냥 이렇게 잡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거미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 교실 안에 있는 창문을 열더니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는 창문을 닫고 다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애가 있었어가 아니라 벌레가 있는 상황이 생기면 항상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막 잡겠다고 오만상 뭐 때려 잡겠다고 오만상 설치고 다니다가 있는데 시끄러워 좀 나와봐 하면서 하더니 딴 애들 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손으로 그냥 올라가더니 잡아가지고는 들고 이제 손에 안에 계속 얘는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창문으로 가더니 창가 쪽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거미를 만진 그 남학생은 지금쯤 옷감을 짜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나바오족에 따르면 그렇죠. 그 거미의 기운으로 섬유산업의 어떤 대부가 되어 있을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뭐야님처럼 저도 그런 게 이렇게 막 급호감 그러면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진짜 멋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남들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 부분에 겁이 많은 사람들은 좀 싫어하면서도 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고맙죠. 그러면 뭐 그럼에도 잡아주면 고맙긴 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딱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약간, 심지어. 제가 무서워하는 걸 아니까 벌레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귀뚜라미인가? 아무튼 약간 그런 종류, 뛰어다니는 종류였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보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거 죽여 아니면 그냥 내보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보낼 수 있으면 차라리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발로 이렇게 뭐 하긴 했었는데
그런 여유도 있는 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알던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저 이렇게 어디 걸어가다가 제 머리에 벌레가 붙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근데 그분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랑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라서 내가 무서워한다는 걸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살짝 돌리더니 머리에 붙은 벌레를 다른 손으로 이렇게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벌레 하면 내가 놀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치. 와서 말 걸면서 저기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이제 반대쪽에 있는 머리 쪽에 있는 벌레를 이렇게 떼주고는 머리에 원래 다시 벌레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너무 고마워가지고 말했으면 더 끔찍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또 막 진짜 계속 막 그 순간에도 되게 놀랐을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러면은 치우고 나서도 계속 뭐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 겁내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딱 해주고 나니까 나는 안전해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도 되게 고마웠던. 멋있다. 남자였으면 완전 그냥 되게. 결혼했어. 그건 뭐 바로 이제 나한테 와 이렇게. 돈 따위 없어서 내가 책임진다. 너는 일단 너는 벌레만 잡아라. 놀고 먹어. 넌 집에서 벌레만 잡아. 그러면서 벌레도 많이 안 나와. 1년에 한두 번 나와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럼 박준혜님은 뭐 없나요? 네.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임금의 마음도 적당히 조금은 이해가 간다. 하루에 5페이지씩 만드는 사람한테 뭐 반했나 보죠.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짤을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반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현재 사귀는 사람에게 지난번 사귄 사람에게 반했던 건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너무 이렇게 질투를 유발하고 싸움의 원인이 된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는 전 여친 뭐가 좋았어? 이건 함정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대답해도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하나 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지혜로운 모범 답안들이 또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남자들 사이에서. 뭐죠? 예를 들면은 걔 좋은 점 뭐 식욕이 좋았어. 뭐 밥이 안 남더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의 여자친구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근데 그건 좋은 좀 거, 위험한 것 같은데. 덩치가 좋았어. 밤길 안 무섭더라. 뭐 이런 거나. 지금 여자친구가 전혀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만한 것들 또는 뭐 걔가 촉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무당한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자친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래 하면서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아예 아무 말도. 그냥 몰라 기억 안 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식욕이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나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오 무슨 말을 해도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뭘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집착을 해. 일단 나한테 왔으면 된 거지. 이야.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외절애님은 과거가 없으신 분이라서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분. 저는 아직 10대라서 그렇죠. 모태솔로여가지고 남자를 몰라. 그래서 남자를. 그 버즈의 남자를 몰라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부르는구나. 정말 10대인데 이 노래 몰랐다.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죠, 제가. 저야 뭐 남자 모든 정말 음악 모르기 저 때문에. 아시잖아요. 저 작곡하는 거 모든 음악을 다 넣고 그래가지고 또 옛날 생각나네요. 목 터져라 노래방에서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1, 2, 3회 정도쯤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작곡한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정말 오래됐네요.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었네요. 그래서 또 한번 얘기를 하자면 또 이제 혹시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까봐 또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 혹시나 재미있었으면 1화 들어보시면 기절하십니다. 이야, 참.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유, 운다 울어. 아니 그리고 혹시나 이제 왜 이거 듣고 뭐 좀 재밌긴 한데 뭐 딱히 뭐 하면 이제 1화 듣기 시작하면 이제 못 나간다 이제. 못 그 나간다. 정도입니다. 못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 바쁜 일 있을 때 1화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못 끊거든, 그러면. 특히 밤에 들으면 잠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좀 지루한데, 좀 심심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1화부터 시작하시면. 어떤 분은 결혼식 앞두고 들었다가 자기 결혼식에 못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 톰티톳 아닌가요? 야, 이 사라진 게 이거 우리 방송 들으려고 사라졌네. 아, 뒤늦게 그걸 안 거지. 그래가지고, 올라왔네 하고 간 거라니까. 아, 방송 올라왔네 하고 간 거네. 그리고 사실 이름이 톰티톳일 리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했는데, 영빈은 그냥 아무 얘기를 했는데, 얘는, 방송 올라왔네. 빨리 가야 되니까 미안해서, 그래, 그거 하면서 가버렸군요. 그런 방송 듣고 있구만.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지,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어디가요? 지금까지 막 이상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막 항상 피곤하면 저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더라고요. 톰티톳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무리가 안 돼서 사실 계속 좀 찜찜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못할 마무리는 없다, 이 세상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뭔가 좀 찝찝하고 이럴 때는 1화를 딱 들으시면 그렇죠. 그냥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근데 방송이 사실 좀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족속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1화부터 정주행 딱 하시면 바로 이제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아세요. 얘네가 왜 이러고 있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심심하다, 요즘 삶이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 뭐 또 이렇게 3년 너무 긴 것 같다 이러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1화부터 들어보시면 시간 빨리 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정권 바뀌어 있어요.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네, 아니 또 이제 아이분들 뭐 이렇게 약속 좀 안 나가고 싶고 이럴 때 약속 전에 친구한테 요 링크 보내주면 이제 안 나와 친구가 못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되게 이해심 넓은 사람처럼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괜찮다고. 이게 거의 마약 같은 거군요, 이게 지금. 사회를 아예 마비시키는. 나 때문에 못 나간 것도 아니고 나는 또 되게 또 너그러운 사람이 돼 있고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지. 톰티톳이었어. 또 이렇게. 네. 또 톰티톳을 계기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우리 방송의 또 장점들을 또 발견했네요. 이제 제가 톰티톳 하자마자 좀 나가주세요. 나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인사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이제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거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톰티톳. 뭐죠? 끝내야지. 사라져야지. 안녕. 더럽게 안 사라지네 진짜. 톰티톳.